기대가 됩니다. 먼저 신현호 부장님으로부터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배경 청소년이라는 좀 정책 용어가 좀 생소한데요. 보통은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주배경 청소년이라는 개념은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문화 가족 정책 역사가 짧고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결혼 이주한 여성들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연령대에서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다문화 가정 센터에서 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을 만날 때,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러니까 자녀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하셔서 그러면 정말 이제 자녀들이 커가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다음은 저희 토론자 네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법무부의 나현웅 사무관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18조가 그 규정 자체, 그 개념 자체를 1호에서는 부모가 이민자인, 그래서 이민 배경을 가진 그런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2호에서는 본인이 이민자인 그런 청소년에게 규정하면서 1호와 2호에서의 각각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포커스를 좀 달리 맞춰야 된다. 왜냐하면 1호에서는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국내에서 출생한 다른 국민들하고 유사하게 가면서 그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될 것이고 2호에서는 본인이 이민자이기 때문에 아예 한국 생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제로 베이스에서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초기 한국적인이라든지 그런 정책적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더 기대가 됩니다. 교육부의 함성국 주무관님 부탁드리죠. 교육부는 일단 현장의 학생들에 대해 기회에 맞추면, 그러니까 학생 계획에 맞춰서 이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다문화도 지금 원래 공식 통계가 이제 좀 나오는데 한 5만 5천 명에서 6만 명 사이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나면 지금은 1%가 안 되지만 한 10% 정도까지 증가하지 않을까. 우리 학생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바로 저희 강은희 센터장님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여기서 좀 불편하지만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현재도 아동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아동 청소년 구분이 어렵다고 봤을 때 아동만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어떤 곳은 뭐 중도입부 청소년 사업을 이미 하고 계신 곳도 있고 아동 청소년 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안 할 수 없는 추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에 전달체계 안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어떤 서비스들을 담아야 되는데 제가 고민하는 것은 물론 잘 아시겠지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관점이나 장기적인 비전 없이 일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하면서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사업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흉내를 내거나 아니면 단편적 서비스를 내는 것은 오히려 이주 아동 청소년의 다양한 지원망을 촘촘하게 만드는 것을 위축시킬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어떤 발제문이나 토론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접하다 보면 양적인 증가나 추세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절대 거기에 우리가 혼동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5만 명이든 5천 명이든 500명이든 50명이든 아이들이 존재하고 그 아이들이 어쨌든 여기에 두 발을 딛고 있으면 우리가 그 아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 숫자가 많으면 하고 적으면 좀 늦게 하고 그렇게 해서 될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이들은 계속해서 자란다는 거죠. 그 아이들의 뭐 사고체계나 신체적 발달이나 모든 부분들은 아직 성장 과정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특히 다문화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직군의 선생님들은 굉장히 열악한 근무 환경에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성들이 많죠. 근데 국가가 그런 여성들의 직업의 어떤 현장을 굉장히 저임금 고노동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서비스 소진으로 이어지고 또 개인의 소진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과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서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누가 할 것인가에 있을 때 그 누가에 대한 전문성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 전문성에 맞게 훈련에 맞게 또 처우를 해줄 수 있는
좀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결국엔 그러한 것들이 아이들한테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어떤 조건에 있느냐와 상관없이 내가 노력하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청사진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한 명 한 명을 건강하게 성장시켜야 되는 필요성을 다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는데요. 여러분 지금 궁금하시죠? 우리 마지막에 앉아 있는데 아까 막 떨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강동고등학교의 이금영 학생입니다. 학교 밖에서도 활동 많이 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 그 청소년 참여위원회라는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박람회 기회당 5월달에 그것도 참여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여름 방학 때마다 제가 다시 랭벌스쿨을 돌아가요. 왜냐면 제가 랭벌스쿨에서 받은 만큼 다시 되돌리고 싶어서 다시 자원봉사자로 가서 한국어를 가르쳐줬는데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수업하면서 제가 많이 배우게 됐고요. 저와 같은 한국 생활 적응 못하는 애들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같은 것보다 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애들 많아요. 저 같은 어려운 청소년들이 도와주고 싶어서 계속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주 배경 자녀가 사실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동떨어진 대상은 아니다. 함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보다 지원을 할 때 같이 저희들이 그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책을 찾고 그것을 서비스 현장에서 저희들이 좀 더 전문적으로 조금 더 애정을 갖고 함께 할 수 있을까를 모색하는 귀한 자리였던 것 같고요. 저는 오늘 같이 모인 분들이 굉장히 그 구성원들이 참 탄탄했죠.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더 최고였습니다. 이걸 마치겠습니다.